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가열차게 나아가는 진사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한능검 심화에 대한 모든 해설 강의를 전부 업로드하는 게 이 유튜버로서의 목표였는데 이제 49회 한능검 심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47회까지가 심화고요. 그 이전은 고급인데 이제 제 목표 달성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9회 한능검 심화 지금부터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만 보고도 이 시대를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비파형 동검이에요. 이게 이제 그 악기 중에서 비파의 모양을 닮았다 해가지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비파형 동검이 나왔던 시대는 청동기 시대라는 사실은 금방 알아야죠. 이제 본문에 보면 비파형 동검, 거푸집, 민무늬 토기 같은 이제 청동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거푸집은 이제 청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에 만들었던 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의 대표적인 토기죠. 신석기는 빗살무늬 토기랑 이른 민무늬 토기 정도가 있어요. 자, 청동기의 생활 모습을 찾아라 그랬는데 선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라는 게 청동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는 구석기, 농경과 목축을 시작해서 식량을 생산한 시대는 신석기, 쟁기나 쇠스랑 같은 철제 농기구 사용은 철기고요. 주먹도끼나 찌개 등을 제작한 것도 구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동쪽에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하였다. 자, 위만 나왔죠. 자, 서쪽 변경에 거주하도록 해주면 망명자를 걷어서 번병이 되겠다고 설득했는데 박사를 삼고 서쪽 변경을 지키겠다라고 돼 있죠. 자, 위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준왕이 나왔어요. 이 나라는 바로 고조선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죠. 그러면서도 나라 이름은 그대로 조선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위만 조선이라 부르고 그 이전을 단군 조선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 찾기도 역시 어렵지 않아요. 5번이죠. 고조선에 대한 법체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를 두었다라는 게 고조선입니다. 자, 국가의 중대사를 정사함에서 논의하였다. 백제죠. 자,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나라는 신라입니다. 이게 이제 마립간이 처음 사용된 거는 뇌물 마립간인데요. 요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이 뇌물 마립간 때부터 김씨의 왕위계습 체제가 확립이 됐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여러 가들이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 부여고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진대법을 시행한 나라는 고구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신지나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던 나라에 대해서 발표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벼농사가 발달했고 5월과 10월의 제천 행사. 자, 이 두 분의 말만 듣고도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알아내야 돼요. 바로 사만이에요.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내용은 결국 사만과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어요. 뭐 신지 읍차도 있고, 이제 5월 10월의 제천 행사를 보통 계절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사만의 계절제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건 뭐냐? 사만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은 키워드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에 관한 언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사만이고 다른 거 볼게요. 자,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이건 옥저죠. 자, 그리고 이번에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요거는 고구려.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를 배상하게 한 거는 일명 일책 12법이라고 불리죠. 이거 부여고요. 단궁이나 과하마, 반어피 등이 특산물로 유명했던 나라는 강원도에 있었던 동해입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지,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부도산성이나 관북리 유적에서도 알 수 있고, 특히나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백제의 수도 사비, 이제 현재는 충남 부여군입니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도산성이 이제 그 왕궁이 있었던 그 성이고, 이제 뭐 관북리 유적이나 능산리 고분군 이런 것들도 부여에 관련돼서 나오죠. 정림사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사비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답이 어렵지가 않아요. 2번이죠. 성왕이 새롭게 수도로 정한 지역을 조사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사비, 부여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영영의 외형이 설치된 곳을 알아본다. 요거는 이제 수원 화성이에요. 정조 때. 자, 그 다음에 배중손이 삼별초를 지휘하였던 근거지를 찾아본다. 자, 요거는 진도 용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배중손 장군이 삼별초를 데리고 이제 항전을 한 게 진도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용장성에다가 근거지를 만들고, 여기가 진짜의 고려다, 정통 고려가 여기다 라고 해가지고 그 남해안 일대를 장악하고서 심지어 세금까지 걷었어요. 그러니까 여목연합군이 삼별초를 진압하러 진도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성근 부대가 서양 세력에 맞서서 항전한 장소를 검색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문수산성이에요. 이게 이제 김포 서부의 해안입니다. 강화도랑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요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요게 병인 양요 때 있었던 일이다. 요거 더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양원수 장군의 정족산성과 한성근 장군의 문수산성 항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으로 설치된 공단의 위치를 파악한다. 요건 개성이죠. 개성공단 말하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들어서 여기다 이제 공업지구 조성하자라고 합의를 받고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 착공이 됐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금관국의 김구애가 세 아들과 함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고 하네. 우리 왕께서 그들을 예로서 대접하여 높은 벼슬을 주고 금관국을 시급으로 삼게 하였다는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금관국은 아시겠죠? 금관가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금관가야의 항복 내지는 멸망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자, 금관가야가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왕은 바로 신라의 법흥왕이죠. 자, 금관가야 멸망 시기에 신라의 왕 법흥왕, 그래서 이제 높은 벼슬을 줬다이고 금관국을 시급으로 삼겠다. 실제로 이제 높은 벼슬을 줬는데 신분도 진골의 신분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 이후에 이 김구의 후손인 김유신이 신라의 삼국 통일에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자, 어쨌든 이 법흥왕에 대한 업적을 찾으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흥왕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했다, 이런 정치제도의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하여 불교를 공인하였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금관가야 멸망이라든지 요거 말고는 이제 독자적인 연호로 건원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요거는 신문왕, 통일신라 초기에 왕권 기틀을 닦았던 왕이죠.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한 거는 백제의 무령왕이고요. 독서삼품가를 시행하여 인재를 등용하신 왕은 김경신, 원성왕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신라 하대의 왕이죠. 자, 자장의 권위로 황룡석 구축목탑을 건립한 왕은 그 우리 역사 최초의 여왕이신 선덕 여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6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서원경 부근 4개 촌락의 인구수
토지 종류, 면적, 수와 말의 수 등을 기록한 문서로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됐대요. 자, 문서의 내용을 통해 이 나라가 촌락의 경제 상황 등 세밀하게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촌락 문서 혹은 민정 문서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이제 본문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서원경입니다. 이 서원경은 지금의 청주 지역을 뜻해요. 이 서원경이 그러니까 구주 오소경의 오소경 중 하나였어요. 오소경 중 하나인 서원경, 지금의 청주 지역, 여기에서 이제 촌락 문서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통일신라입니다. 자, 통일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통일신라의 경제적 상황, 그냥 신라를 찾아도 됩니다. 자, 어쨌든 신라에 대한 경제적 상황을 찾는 문제인데,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무역항은 대표적으로 울산항, 그리고 서부 해안 쪽에는 당항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울산항이나 당항성,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지역에는 영암, 이런 데가 무역항으로 번성했다라는 게 이제 통일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 관련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볼게요.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었다. 요거는 고려시대죠. 활구라고도 부르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이고요. 목화나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된 거는 조선시대 후기.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직전법이 시행된 거, 요거는 이제 세조 시기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양대군 있죠. 자, 7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가 먼저 보면 살수에 이르러 수의 군대가 반쯤 건너자 을지문덕이 군사를 보내 후군을 공격하고 우둔희 장군 신성을 죽이니 걷잡을 수 없이 모두 무너져서 구군의 장수와 병졸이 도망쳐 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 이제 뭐 살수 써놨고 을지문덕 나왔죠. 살수 대첩입니다. 요거 7세기 초예요. 7세기 초 고구려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거죠. 자, 나와 보시면 신라군이 당군과 함께 평양을 포위하였다. 고구려왕은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 영공에게 항복을 요청하였고, 이에 영공은 보장왕과 왕자 복남, 덕남, 대신 등 20여만 명을 이끌고 당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고구려의 멸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살수대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멸망이 있어요.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 그랬는데, 고구려에 대한 게 가와 나에 나왔으니까 이럴 때 보통 선지에서도 고구려 관련된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예, 전부 다 고구려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이게 살수대첩이 7세기 초, 이게 이제 수나라를 막은 거고, 그 다음에 안시성 전투가 있는데 그 전에 연개소문의 정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시성 전투. 이게 이제 당나라랑 싸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당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하면서 고구려를 노리니까 천리장성을 쌓게 돼요. 그 천리장성의 축조를 총괄한 사람이 연개소문인데, 거기서부터 힘을 모아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서 보장왕을 왕에 세우고 영유왕을 시했죠. 그러면서 연개소문이 직접 집권을 해가지고 당나라가 안시성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냅니다. 연개소문 지휘하에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당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지에는 연개소문과 관련된 내용 혹은 안시성 전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였다라는 겁니다. 다만 요 연개소문 정변과 거의 같은 시기에 그 백제하고 신라는 대하성 전투를 벌였고요. 여기서 백제가 이제 쳐들어가서 승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 고구려 멸망 전에는 백제의 멸망과 백제의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구려 멸망 직후에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일어납니다.
보덕국 같은 게 여기랑 관련이 되죠. 이후에 나당전쟁 삼국통일이 이어지고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에 책봉되었다가 바로 고구려 부운동이에요. 저때 신라의 왕은 문무왕이었습니다. 이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에 책봉하고 지금의 익산인 금마저 지역에 고구려 유민들을 모여 살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당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고구려 유민들의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혔다. 요거는 이제 4세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자, 요거는 이제 5세기로 넘어가던 때입니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을 함락시킨 것도 5세기인데 광개토 대왕 뒤의 일이죠. 자, 8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가의 중대성에서 일본의 태정관에 보낸 외교문서 사본인데 정당성의 자유은 하부연 등 사신단 명단과 사신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대성과 정당성,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런 삼성 체계를 갖고 있던 나라, 바로 발해입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1점짜리로 나오면은 뭐 오경십오 62주나 해동성국 이런 게 1점짜리로 나올 거고, 그 외에 2점짜리로 나온다 그러면 중앙관제 관련된 거 내지는 주자감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발해 중앙관제는 삼성 육부제고, 이 정당성에서 육부를 관할했고 여기에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 외에는 유학을 가르쳤던 주자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선지에 있는 게 2번이죠. 그리고 좀 더 어려워지면은 이제 서적을 관리했던 문적원이나 그 다음에 감찰을 담당했던 중정대, 이런 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자감이 발해에 관련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관군을 설치하여 외침에 대비하였다, 고려고요. 이때 외침이라는 건 거란입니다. 거란의 침입에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골품제라는 신분제를 마련했던 나라는 신라. 구조소경의 지방행정구역 제도는 통일신라죠. 신문왕 때부터니까.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룬 나라는 백제입니다. 뭐 더불어서 육자평 같은 관등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9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3대목을 편찬했다.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다. 서남 쪽에서 적고적이라고 불리는 도적이 일어났다. 태자 유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원종과 애노의 봉기, 그 다음에 적고적의 봉기, 이런 민중 봉기가 있었던 때의 왕입니다. 이건 이제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진성 여왕이에요. 이제 이 3대목은 그 향가 모음집인데 지금 전해지진 않습니다. 요거는 편찬하신 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위홍, 그 다음에 대구화상, 이런 분들인데, 요 위홍은 당시에 각간, 이제 가장 높은 관등을 차지하고 있던 재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성여왕의 숙부입니다. 근데, 이게 뭐 19금 같은 얘기긴 한데, 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19금의 사이였었다. 이제 뭐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렇고, 요 때는 그래서 이제 이 향가를 총 모았던 3대목이 편찬이 됐는데 이게 안타깝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있고,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고 적고적이 봉기했다, 뭐 이런 것들도 워낙 이 시대가 먹고 살기 힘든 혼란의 시기였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려고 하니까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진성여왕 시기라고 보면 되겠는데, 요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진성여왕 때 있었던 일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은, 이 시기에 활동했던 학자 최치원이에요. 육두품 학자분인데 당나라의 빈곤과에 급제까지 하고 굉장히 천재였어요. 근데 이분이 뜻을 품고 신라로 돌아와서 시무십조를 바쳤는데,
이게 이제 진성여왕은 이대로 실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 진골 귀족들이 이 시무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행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치원이 크게 실망을 하고 결국은 이제 벼슬에서 나가가지고 낙향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최치원이 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건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쯤에부터 이제 후삼국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한 거는 신문왕 때예요. 이 신문왕이 김음돌을 진압하면서 왕권을 더더욱 강화하게 됐다. 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김치향을 제거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강조의 정변이에요. 이게 고려 시대에 목종 때 있었는데 목종을 폐위를 시키고 현종을 이제 강조가 왕으로 즉위시켰어요. 이제 이거 관련된 게 최근에 드라마의 그 고려 거란 전쟁 여기 나왔었죠. 이 강조의 정변이 거란이 2차 침입을 하는데 그 빌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려 거란 전쟁의 시작도 강조의 정변인 게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보여요. 그래서 와, 이 작가가 정말로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드라마를 시작했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강조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분 있죠. 이원종 분인가요? 그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볼맛이 났었어요. 어쨌거나 이때 이제 목종 폐위되고 목종의 엄마였던 천추태후 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종이 왕위에 올랐다. 대량 원군이죠. 자, 거칠부가 왕명을 받들어 국사를 편찬하였다. 요거는 이제 신라 시대의 진흥왕. 복신과 도침 등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요거는 백제의 부흥운동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백제 부흥군이 세력을 모으고 일본까지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백강 전투를 벌였지만 그 나당 연합군한테 패했다라는 겁니다. 10번 갈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라 왕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으며 송악의 도부로 나라를 세운 인물, 광평성 등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미륵부를 자칭하며 폭정을 일삼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이분은 바로 후 고구려를 세웠던 궁예입니다. 워낙 중요한 키워드, 광평성 나왔고 그 다음에 미륵부를 자칭하면서 폭정을 일삼았다. 이 폭정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뭐 관심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의 마음을 볼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서 막 사람 잡아다가 때려 죽이고 심지어 자기 부인, 그러니까 왕후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까지 전부 죽였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폭정을 일삼으니까 이제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왕건을 왕에 추대해가지고서 이제 고려가 일어나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됐죠. 자, 궁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 궁예는 후고구려를 송악 일대에다 세워놓고서 이제 나라 이름을 여러 번 바꾸고 연호도 많이 바꿨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는데 이제 뭐 무태 연호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마진이나 태봉 같은 이런 나라 이름 바꾼 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연호도 무태 말고 성책, 수덕만세 이런 연호들도 썼어요. 이게 이 후고구려 궁예가 한 17년, 18년 요 정도 재위를 했는데 그 사이에 뭐 나라 이름도 3번 이제 있었고 막 연호도 여러 번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기중심적인 그 왕권 강화 이걸 계속 추구했다라는 거였죠. 자, 후당과 5월에 사신을 보냈다. 그 다음에 금산사에 유폐된 후 고려에 귀부하였다라는 거는 요거는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방간을 감찰하고자 외 사정을 파견하였다. 요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통일신라를 만든 문무왕이고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라는 거는 통일신라 시대 하대의 장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할게요.